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수요일 아침, 오늘 또 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코스피는 어제 4일 연속 오르면서 이제 2,500선에 근접한 상황이라 국내 증시 흐름은 좋은데요. 미국 증시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주가가 하락한 원인이 T자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 그분 때문인데요.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 얘기가 나오긴 했었지만 전격적으로 또 트위터로 경질을 했고요. 싱가포르의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하는 것을 또 행정명령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왜 그럴까요? 트럼프가 도대체 왜 그럴까? 네, 결국은 이제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 사실은 뭐 무역이란 말을 빼도 될 만큼 적대적인 관계로 몰아오면서 중국과의 긴장 국면, 전쟁 국면을 가는 건데요. 왜 그럴까? 왜 계속 먼지를 일으킬까? 결국은 이제 본인의 지지도가 낮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11월 중간 선거에 이기려고 하면 자꾸 이제 대외 관계를 만들고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미국 정치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간 선거 날짜가 11월 6일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뭐 그때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뭐 이런 노이즈를 트럼프가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또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얘기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다우가 0.68% 그리고 나스닥은 좀 더 밀려서 1% 하락했고요. 우리 야간 선물도 0.6% 정도 밀려난 상황입니다. 출발 마케돈 일부 이야기들 지금부터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첫 코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인데요.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또 미증시 이야기, 우리 시장 갈 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는 왜 그런데요? 그 얘기와 함께 네. 지표는 이제 물가 지표 보자 그러셨는데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상당히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나온 모양이죠? 네, 뭐 물가 집어치우고 트럼프 얘기할까요? 뭐 사실 트럼프 얘기가 오늘 아침 얘기에서는 뭐 가장 급하겠죠. 전 지금도 기억이 좀 생생한 게 지난번 미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이제 트럼프의 이 개표 상황을 보면서 그때 뭐 우리 장중에 이제 개표가 이루어졌으니까. 뭐 빨간색 찍혔다, 파란색 찍혔다, 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뭐 요동을 쳤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침에 힐러리가 이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힐러리가 될 거다, 힐러리 클린턴이 될 거다. 뭐 트럼프가 되면은 좀 어렵다. 그때 왜 어렵다라고 얘기했었는지 기억들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이거 예측이 안 된다. 예측 가능한 인물을 시장은 원하기 때문에 뭐 힐러리 클린턴이 되는 게 주식시장에 긍정적입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사업가 출신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게 또 많이 올려놨어요. 뭐 친시장 정책에 대한 뭐 상당히 좀 뭐 강세였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 지수를 좀 긍정적으로 움직였고. 또 뭐 약간 무대뽀 스타일이기는 합니다만 또 밀어붙이면 또 아메리칸 퍼스트 전략을 곧잘 밀고 가는 인물이었거든요. 뭐 주가 지수는 뭐 트럼프가 올렸다라고 설명하기에는 뭐 다 부족하겠습니다만 뭐 상당 부분 친시장 정책을 미국 지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끌어다 썼죠. 근데 우리가 겁냈었던 거는 예측 가능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대로 실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응용 감독이 동렬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그럼 난 어떻게 뭐 이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뭐 요즘 얘기했었던 뭐 게리콘이 나간 것도 뭐 자기 자리를 걸고 자유무역을 옹호하던 인물의 퇴장이었고. You are fire. 그렇죠. 오늘 어제도 마찬가지 반응이었을 거예요. 틸러슨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삐그덕삐그덕 거리기는 했습니다만 계속 흘러오고 있었는데 뭐 그나마 대북 노선에 대해서는 약간 좀
온화적인 스탠스에 가까웠었던 인물인데요. 예, you are fire. 예, 그리고 새롭게 지명된 인물을 보니까 마이크 폼페이오면은 CIA 국장이었고 네. 굉장히 강경 노선을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강경 노선을 걷고 있는 인물을 후임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5월달에 만나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미 국무장관을 바꿨다? 그거는 상당 부분 5월달에 있을 북미 대화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게리콘 후임으로 뚜렷하게 이 지명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피터 나바로는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시장을 편안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후임 지명에 대해서 야 정말 저 사람 예측이 안 된다라는 쪽으로 흘러버리게 되면 제가 원래는 오늘 아침에 나와서 CPI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런 시장 얘기들을 다 덮어 씌우는 사실 정치적인 이벤트들, 정치적 이벤트는 예측이 안 되거든요. 정치적 이벤트는 얼마만큼 빠지면 이게 적정하게 빠졌는지 계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해석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전일 미증시에서 반영했다. 어제 미 국채 수익률이 올랐을까요? 빠졌을까요? 떨어졌던데? 네, 미 국채 수익률은 어제 떨어졌습니다. 예. 시장에서 어제 CPI 값 나온 게 불리하게 봤으면 미 국채 수익률 값, 금리 값 올랐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반영하지 않은 걸로 봐서 좀 이따 CPI 값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장 가이던스에 딱 맞게 2.2% 나왔거든요. YOY 값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했었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여타 우리가 예상하기 어렵고 적당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이슈들이 어제 시장이 미증시를 좀 밀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I 값 얘기하기 전에 국내 지수 얘기도 좀 하게 되면 어제 시장을 혹자들은 시원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에이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어제 외국인 현물 매수가요. 한 5천억 정확하게 불러드리면은 5,800억 샀습니다. 외국인이 현물값으로 5,800억을 샀어요. 근래 들어서 우리가 못 봤었던 매수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뭘 샀는지 들어가서 보시면은 에이 이런 얘기들이 절로 나옵니다. 요즘 제가 방송에서 제일 많이 얘기한 게 삼성전자입니다. 거의 안 빼고 이제는 셀트리온 K200과 편입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급이 좀 눌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벗어날 기회를 잡을 거다. 최근 삼성전자가 10% 이상 올랐는데요. 어제 외국인이 5,800원 매입량 중에 삼성전자를 얼마 샀을까요? 3,700억 샀습니다. 예전에 매도 2,000억 때리면은 1,900억이 삼성전자 때리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면 나머지 넘버 2 매입 종목은 뭐였을까요? 하이닉스입니다. 어제 하이닉스 2,200억 사더군요. 그러면 이 두 개 합치면은 거의 6,000억, 5,900억입니다. 네, 다네요. 네. 그럼 어제 외국인 매수 5,800억을 그냥 네. 상당 부분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혹자들은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합니다만 제가 요즘 이런 코멘트 드렸죠. 이 둘이 뛰면요. 적어도 시장이 꺾어지진 않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아무리 부진하게 놀아도 시장이 꺾어지진 않습니다. 하반경직 강화 요인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주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 시황의 첫 대목은 그분은 왜 그럴까요?로 설명을 시작을 했으니 우리가 예측 가능한 시장 분위기를 말하면서 살아야 좋은 증시인데 다소 좀 노이즈가 꼈다라는 부분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준비했었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제목부터 보시면은요. 어제도 제가 비슷한 코멘트를 드렸는데요. 이 시점에서 연준이 왜 무리를 하겠습니까? 원하는 목표 수익률에 왔고 고용 지표들 그럭저럭 잘 나오고 있고 임금 상승률이 2.9%까지 지켰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다시 2.6%로 소위 안정세라는 걸 찍었으니 이 시점에서 연준이 왜 무리할까요? 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PCE 값으로 설명드립니다.
지금 1.7%인데요. 연준이 원하는 건 2%입니다. 통상적으로 CPI 값보다 낮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고요. 어제 발표된 CPI 값이 2.2%,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CPI 가격이 1.8%. 그러면 뭐 지금 딱 2%로 선을 그어서 그렇지. 만약에 뭐 레인지 값을 뭐 1%에서 3% 사이라고 줄 경우에는 그냥 충분히 가이드 내에 있는 이 물가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공격적인 뭐 통화 정책을 얘기해야 되는 시점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미 연준 의장도 지금 돌아가는 판때기 보면 뭐 예측 가능한 스토리들이 아닌 이슈들이 이제 점점 시장에 이제 나오는 걸 보면서 네 번의 금리 인상은 시기적으로 무리일 수 있겠다라는 시각을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20일, 21일에 열리는 FOMC에서는 금리가 100% 올라갑니다. 뭐 올라가겠습니다만 뭐 6월, 뭐 이어서 9월, 뭐 또는 12월, 예, 뭐 이쪽 가이드에 대해서 시장이 반영한 건 4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있어요라는 거를 녹인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금리 스케줄 가지고는 시장의 악재를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물가 얘기를 뭐 어제 CPI 값이 발표가 됐으니까 이제 오늘 저녁 때 발표되는 소매 판매값, 뭐 금요일에 발표되는 뭐 소비 심리 지표값, 뭐 이런 부분들이 증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물가 별거 없다,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다 라는 부분을 증명해주는 한 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틸러슨 얘기가 갖다 끼어 들어왔을 뿐이고 아직까지는 전망치에 대해서 19년도 PCE 전망치값 2%면은 그냥 목표치 값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급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은 아니고 사실 요즘 이 파운드화 기반의 영국만 물가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뭐 실제로 좀 이 영란은행 쪽에서는 움직임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두에 서는 중앙은행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보는 건 미 연준이나 뭐 ECB나 뭐 이런 쪽들을 보는, 원래 일본 쪽에서는 물가 부담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물가 지표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라는 부분이고, 어제도 달러 빠졌고 미 국채 수익률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 값 선진국보단 신흥국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지난번에 지수 한참 망가질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MRI 값 튀었는데 네. 정말 시장이 문제가 생겨서 짜그러질 것 같으면 분명히 달러 튄다. 안전자산 선호가 튈 거기 때문에 달러가 튀면서 EMBI 스프레드가 급등을 할 거다. 이머징 가산 채권 금리가 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위험을 얘기할 거다. 또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 그냥 일반 이 투자 적격 등급이 아닌 비적격 등급의 채권 이 스프레드는 훨씬 더 벌어질 거다. 더 줘야 소화가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시장이 깨지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EMBI 조용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달러 약세라는 안전판을 깔고 있고 여전히 경기단 좋고 뭐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 펀더멘탈로 보면 오케이.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요즘에 빈도수가 좀 늘고 있는데요. 가끔씩 튀어나오는 이런 노이즈들, 노 땡큐, 뭐 이런 식의 시장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국내 증시 흐름으로 와서 앞서 말씀하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외국인이 비중을 줄일 때도 삼성전자를 팔아서 줄이고, 네. 예, 다시 살 때도 삼성전자를 채우는 모양새이고, 삼성전자는 특별히 이제 액분에 따른 거래 정지 기관들이 이런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3일로 지금 초단축을 해서 간다, 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가는데, 네. 반도체는 다시 좀 불이 붙을까요? 제가 어제도 뭐 어제뿐만 아니고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네. 게 삼성전자 액분 이후에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가 아마 상반기 중에 피날레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지금 이제 한 250만 원 삼성전자가 500만 원 간다 그러면은 야 그게 가능해? 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실제로 많이 하잖아요. 뭐 가능하겠어 그게? 500만 원 가는 게? 근데 얘기를 좀 바꿔서 분할 다음에 5만 원짜리 삼성전자가
뭐 10만 원 갈지도 몰라라고 얘기하면 뭐 그냥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5만 원짜리가 10만 원 되는 건 많이 봤거든요. 시장에서. 250만 원짜리가 500만 원 가는 건 잘 못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로 봐도 그렇게 가더라도 무리 없고. 높은 밸류에이션이 아니 지금 7배짜리 밸류에이션이 더블 찍어서 14배 간다 해도 욕먹을 만한 밸류에이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비싼 적 없었던 삼성전자가 비싸질 기회를 잡았습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뭐 그런 쪽으로 가이드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 시소 효과 쪽으로 좀 계산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 시장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종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한 목소리로 셀트리온을 불렀습니다. 네, 이건 K200 편입값 반영되기 전이었고요. K200 편입된 다음에는 셀트리온 변동성이 엄청 커졌죠. 그래서 뭐 한번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또 편입되고 나서 다음날 급락했다가 다음날 조금 채웠다가 어제 또 빠지고 뭐 이런 식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변동성 자체가 커졌죠. 그래서 예전처럼 상승각을 연속성으로 보여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시선 이동이 상상 부분 나왔다라는 거고 좀 더 시계를 뒤로 돌리면 셀트리온이 코스닥 살 때, 코스닥에 살고 있을 때 우리 그때 거래소 봤어요? 코스닥 봤어요? 다 코스닥 봤죠. 왜? 셀트리온 값이 그렇게 쫙쫙 끌고 올라가는 코스닥 지수니까 그때 제가 코스닥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는데 제가 그때 코스닥 레버리지로 장사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때는 코스피 레버리지보다는 코스닥 레버리지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어제 종가가 2500P에서 8P인가 부족했죠? 6P. 2494P 마감이었으니까 2500에 6P 부족했고 제가 이번 구간에서도 제대로 된 진검승부 2500 이 돌파 강도가 향후 시장의 바로미터입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 시점에 틸러슨 경질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얼마나 화딱지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이즈가 좀 꼈을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주식시장은 미인대회와 같아서 그냥 내가 예뻐 보이는 사람이 당선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거래대금,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코스닥 쪽에 거래대금을 한번 보시면 뭐 누가 봐도 뭐 티가 나죠. 그래서 한번 거래대금 10조 딱 만들어주고 나서 코스닥 거래대금 10조면 사실 엄청난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딱 만들어주고 나서 밑으로 좀 하향을 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뭐 사실 제약바이오 바람 한번 빠지면은 거래대금 쑥 빠지거든요. 요즘도 그나마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거래대금을 일부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 거래대금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 거고요. 반면에 거래소 쪽에서의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우상향입니다. 그럼 지금 어디를 쳐다보는 게 유리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가끔씩 이런 노이즈가 껴서 변동성이 생길 때는 사실 이거는 뭐 주식은 신도 모르는 건데 신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전체적인 분위기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거래소 쪽이 유리합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신은 주식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그림을 하나 보면 뭐 신용잔고 때문에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들 뭐 시장에서 많이들 하잖아요. 사실 그 핑계를 별로 댈 필요가 없는 게 한 번도 신용잔고 때문에 뭐 신용잔고 너무 낮았던 적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높았던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높고 어느 정도면 낮다라는 기준 자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높으니까 빠져야 돼요.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수준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추이를 보게 되면 과거보다 점점 높아졌다는 거는 눈에 보이거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레버리지가 일으켜져 있는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레버리지 일으켜져 있는 시장의 투자자분들은 뭐 자기 돈으로 투자했을 때는 일부 좀 까지면은 뭐 다들 뭐라 그래요? 나 이거 아들 물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신용으로 물리면 아들한테 못 물려줘요.
돈을 갚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매물 압박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빠집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매물화 될 수 있는 물건들이 과거보다 많아졌습니다. 라고 읽는 거는 맞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뭐 설명해 주고 있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신용잔고가 좀 낮아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훨씬 작으니까.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역전돼 있죠. 그러면 이 두 시장 중에서 어디가 더 이 신용 리스크에 조금 더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코스닥이 좀 더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답변이고요. 회전율단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한번 돗대기 시장이 있었고 뭐 사실 돈 놓고 돈 먹기 시장이었잖아요. 얼마 전 코스닥 시장으로 보면. 그래서 그 시장 분위기보다는 약간씩 바람이 좀 빠지고 있네요. 라는 부분 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KRX 300 얘기 간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K탑30 가지고 매매 많이 하셨어요? 많이 안 하셨잖아요. K탑30 나올 때도 굉장했어요. 근데 지금 KRX 300 굉장했죠. 오는 23일에 첫 ETF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에서 얼마만큼 추종값이 나오느냐가 본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KRX 300 기대감은 시장에 녹을 만큼 녹은 거고 실제로 이 KRX 300이 시장의 ETF 값으로 돈을 끌어모아서 이 KRX 300에 들어가 있는 실제 종목들을 매입, 운용할 수 있는 사이즈가 얼마만큼 만들어지느냐. 이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시장이 조만간 온다. 그러면 여기도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위주니까 어디 쳐다보실래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코스피 쳐다보겠습니다. 이렇게 틸러슨 노이즈 뜬 날은 무리가 좀 있지만 그래도 코스닥 볼래요? 코스피 볼래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미국 이제 트럼프 노이즈 얘기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갔네요. 전략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신고가예요. 오늘은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만 가서는 시장 하방 경직 높은 거는 뭐 맞습니다. 하지만 확산이 안 나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확산이 나오면 2500 뚫어내는 강도가 강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 시장을 기다리고 싶었는데 오늘 틸러슨 노이즈가 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고 추가적으로 시장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영혁 팀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전 12시경을 기점으로 이 낙폭이 조금 튀어나가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8거래일 만에 하락입니다. 오늘 3대 지수 중에 낙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브로드컴 인수가 가로막히면서 퀄컴 5% 정도 급락하는 등 기술 대표 주자들의 주가 움직임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아가는 모습, 그 영향을 고스란히 나스닥 지수가 받아갔습니다. 오늘은 정치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졌죠. 틸러슨 국무장관의 경질 소식에 주식시장이 후퇴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게리콘 사임에 이어서 이번 경질 이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참모들의 줄 사퇴 소식은 정책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키워나가기도 했습니다. 자, 다우지수 움직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171포인트 오늘 떨어진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25,000선 겨우 지켜낸 채 일단 거래 마무리가 됐는데요. 구성 종목 30개 중에 올라선 종목은 7개고 그중 1%를 넘어가는 상승폭을 기록한 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딱 한 기업이었습니다. 그 밖에 존슨앤존슨, 화이자 등의 제약주는 그래도 강보합권 기록하면서 오늘 시장 대비 헬스케어 섹터가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하락권에서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4% 이상 급락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보잉이나 캐터필러 등 산업재 종목들이 여전히 좋지 않았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자, 유럽 증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오늘 외환시장의 영향을 다소 크게 받았습니다. 달러화가 하락하면서 유로화 그리고 파운드화가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을 했고요. 영국 증시 1% 내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 역시나 1.59% 낙폭을 키워나간 채 거래를 마쳤고요. 프랑스 가크 지수도 0.6% 떨어진 채 마무리가 됐죠. 독일 닥스 지수 내에서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유틸리티 섹터 M&A 이슈로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그래도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또다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배럴당 60달러 선 위협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너지정보청의 월간 보고서 4월 미국 셰일 업체들의 원유 생산량이 역대 최대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여전히 공급 과잉 우려로 작용을 합니다. 1% 이상 떨어진 채 마무리가 됐고요. 자, 금 가격은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워싱턴 관련해서 이 정치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올라갔고요. 0.5% 상승한 온스당 1327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죠. 보합권의 등락을 거듭하기도 했었는데 외국인이 일단 매수해주면서 시장이 힘을 냈습니다. 0.4% 올라선 채 2490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 2500에 바짝 다가갔죠. 코스닥 역시나 0.2% 강보합권으로 88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바로 IT 대형주로의 외국인 매수였는데요. 외국인이 어제 6천억 정도 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금액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집중되면서 사실 이 종목군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종목으로는 매도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시장 분위기고요. 노무라 인스티넷에서 이야기가 있었죠.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100달러까지 올렸습니다. 한 달 사이에 50% 정도 주가 상승을 기록했던 마이크론인데 추가적으로 주가 급등이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거죠. 반도체 업체들이 2, 3분기 연속해서 가격을 올릴 것이고 이 덕분에 반도체 가격은 6개월 동안 한 10%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마이크론의 목표가가 100달러까지 얘기가 나오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저평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쏠리면서 삼성전자 4% 가까이 급등이었죠. 두 달 만에 250만 원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움직임. 주당 10만 원 가까이 어제 하루에만 올라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6% 급등으로 내달렸습니다. 9만 원권에 무난하게 안착했던 어제였죠. 그 밖의 종목들의 탄력을 보신다면 그렇게 좋지 않았죠. 현대차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다수가 하락권에서 머물렀던 어제였습니다. 종목별로 희비가 참 극명하게 갈렸던 어제 움직임이었는데요. 오늘 장은 또 어떤 마인드로 임해야 되는지 이항영의 따기거에서 투자 아이디어,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죠.